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명확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 영역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도출하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설명을 해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데 이 요구사항은 뭔가요? 네, 먼저 요구사항 도출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능력 단위가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거기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도출하기, 명세화하기, 검증하기 등의 세 가지 능력 단위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과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분석과 중복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문제 해결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객이 요구하거나 표준이나 명세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서비스 또는 제약사항이며 고객이 요구한 사항과 또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가정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강사님, 그렇다면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요구사항, 즉 requirement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상관없이 시스템이 무엇, 즉 what,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세가 되겠습니다. 좀 높은 수준에서 요구사항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퍼레이셔널, 작동에 대한 거, 또 펑셔널, 기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QoS, Quality of Service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작동 요구사항은 상호작용 요구사항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두 가지 서브 타입을 갖게 되고요. 기능 요구사항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QoS 요구사항은 흔히 제약사항으로 모델링하고 성능과 적시성, 또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기타 다양한 품질 요구사항들을 다양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품질 요구사항은 재사용성, 이식성, 표준하고 가이드에 대한 어떤 준수, 그 다음에 품질의 기준 충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분류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스템과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으로 관련 산출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구사항이 됐으면 그걸 이제 문서화해야 되겠죠. 이러한 문서화는 요구사항 명세서와 유스케이스 모델 기술서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구사항 문서 작성은 산출물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에 그 내용을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구사항 명세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국제적인 어떤 표준이나 기준들 또는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즉 SRS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SRS, 즉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시작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의하는 단계에서 작성되는 최종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이 SRS에는 소프트웨어가 수행해야 할 모든 기능과 제약 조건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후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테스팅의 완료 승인에 대한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SRS의 양식을 제시하고 있는 표준은
IEEE 국제적인 표준단체죠. IEEE의 스탠다드 83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요구사항 명세는 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먼저 소개에 대해서는 인트로덕션에는 문서의 범위와 목적 또 용어 정의들이 포함되고요. 레퍼런스가 이 안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오버올 디스크립션에는 제품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동작이나 소프트웨어의 주 기능 또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일반적인 특성 또 소프트웨어 제약사항과 가정 및 의존성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의 경우 명확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보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요구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는 스페시픽 리콰이어먼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제 주인 스페시픽 리콰이어먼트에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며 명시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이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요구사항,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그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또 설계 시의 제약사항,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어떤 속성들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가 갖춰야 할 항목과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정확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백성, 또 완전성, 일관성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도나 안정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 가능성, 그 다음에 추적성이 있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에 대해서 들었는데 실제 제품으로 명세하는 과정을 한번 듣고 싶네요. 특정 응용 예를 들어서 해주세요. 그럼 차량용 블랙박스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게 제품 기획서 양식이 보이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기본 개념을 검토하고 그 검토는 그룹이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인터뷰 및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보이는 것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대한 관련 산출물로 UML의 유스케이스 모델 기술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UML은 그럼 뭔가요? 네, UML은 Unified Modeling Language의 약자로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하는데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즉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청사진을 만들잖아요. 블루프린트, 설계도. 이 설계도에 나타나는 표기법은 미국에서 하든 유럽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모두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도도 모두 같이 써서 우리가 개발한 설계도를 들고 미국에 가도 미국에 있는 분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고자 한 것이 UML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출물로 유스케이스 모델링은 일단 개발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개발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요. 시스템의 기능을 요구 분석 단계에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함으로써 설계 모델링 단계에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개발자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도 이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유스케이스 모델은 액터, 뭔가 행위자죠. 와 또 시스템 간의 대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액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을 사용하며 시스템의 유스케이스 모임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유스케이스란 그 제품에 대한 쓰임새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제품이 작동해서 동작하는 기능을 사용자 관점에서 분류해서 나타낸 것이 유스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액터는 제품 외부에서, 즉 시스템 외부에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사용자 또는 사물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UML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예를 들었던 차량용 블랙박스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요. 요 보이는 그림처럼 하게 되는데요. 요구사항 목록을 기반으로 해서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에 있어서 관련된 액터를 먼저 식별합니다. 우리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차량용 블랙박스의 사용자인 운전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외부에 GPS 수신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모듈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사항 목록을 기본으로 하여서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에 있어서 유스케이스를 식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블랙박스의 차량 정보가 있는데요. 9가지, 여러 가지가 있죠. 속도나 위치 정보 등이요. 그 다음에 액터하고 유스케이스 간의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식별된 유스케이스에 식별자를 부여하고요. 즉 아이디를 주게 됩니다. 다음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저장하고요. 이것에 대한 일련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액터와 유스케이스 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확장 관계,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즉 일반화 관계가 있고요.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유스케이스를 전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도출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이란 문제의 해결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객에 의해 요구되거나 표준이나 명세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서비스 또는 제약사항으로 고객이 요구한 사항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가정되는 사항들을 말합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요구사항의 유도, 분석, 기록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구사항 분석, Requirement Analysis란 식별된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선별하는 일련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how,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 즉 what,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분석 과정에서 모델링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만들고자 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 세계의 객체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추상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요구사항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은 기능적 관점, 즉 펑셔널 관점과 데이터 관점 또는 동적 관점에서 모델링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기능 관점의 모델링은 시스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시스템의 입력과 이에 대한 출력, 자료의 흐름과 그 변환 과정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데이터 관점에서의 모델링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식별하고 데이터의 구조, 또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정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석 기법으로는 정보공학적 방법론이나 ER 모델이 대표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동적 관점에서의 모델링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동작과 제어를 시스템의 상태와 또 상태를 변하게 하는 요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상태 전이도,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과 UML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나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점에 따라서 중요도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 관점에서는 기능 관점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중요시되는 기업 정보 체계의 경우 데이터 관점이 중요하고 또 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동적 관점과 더불어서 기능 관점이 모델링의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각 관점은 시스템의 다른 면을 표현하지만 시스템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관점이 통합이 돼야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즉, 산을 우리가 볼 때 한쪽 면에서 보는 것과 세 방향에서 봐서 그것을 하나로 합쳤을 때 완벽한 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에서 유스케이스 명세는 어떻게 하나요? 유스케이스 명세는 유스케이스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명세한 문서로서 해당 액터에 의해 요구되는 유스케이스의 흐름을 기술하게 됩니다. 각 유스케이스 명세는 하나의 유스케이스에 대한 기술이지만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스케이스 명세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항목은 일단 먼저 유스케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액터, 그 다음에 선후행 조건들이 있겠습니다. 즉 컨디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흐름, 또 정상이냐 대체냐 예외 흐름인지를 판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유스케이스 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유스케이스 명세에서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이전과 같이 블랙박스 예를 들어서 하면 어떨까요? 네.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유스케이스 중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의 핵심 유스케이스를 먼저 선별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여러 개의 우리가 유스케이스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UC6, 즉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유스케이스 명세서의 구성 항목을 참조해서 유스케이스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UC6, 즉 저장된 영상 재생 유스케이스에 대한 유스케이스 명세 예시와 유스케이스 명세서는 이 보는 표와 같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스케이스 설명은 영상 녹화, 주차 모드 기능 등에 의해서 녹화된 영상 파일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재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전과 사후 조건이 있고요. 유스케이스 흐름에서 보면 정상 흐름과 대체 흐름, 또 예외 흐름 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유스케이스 명세서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수정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적 모델링을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이 동적 모델링의 어떤 순서로 보면 주요 사건 또는 시간 관련 행위들을 정리해서 시스템 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적 모델링을 다음과 같이 5순서로 하게 됩니다. 먼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유스케이스 명세서를 참고해서 동적 모델링 대상을 식별해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서브 시스템, 또 액터 혹은 객체를 식별해 냅니다.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서브 시스템 액터 혹은 객체로부터 첫 번째 메시지를 해당 서브 시스템, 즉 객체로 연결합니다. 동적 메시지 흐름을 고려해서 서브 시스템에서 또 다른 서브 시스템 또는 객체에서 또 객체로 메시지를 연결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을 시작한 액터나 서브 시스템으로 최종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면 서브 시스템으로부터 상호작용을 시작한 액터나 서브 시스템으로 메시지를 연결하게 됩니다. 블랙박스를 예를 들어서 동적 모델링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앞에 설명한 것을 블랙박스로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저장된 영상 재생에 대해서 동적 모델링을 수행한다면 다음과 같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일단 동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액터, 서브 시스템을 식별하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자를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액터로 식별을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서브 시스템으로 연결하는데요. 사용자가 홈 화면상의 영상 보기 버튼을 클릭한 것입니다. 이후에 서브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홈 화면 또는 영상 파일 관리, 영상 파일 목록, 영상 재생 등의 서브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연결합니다. 상호작용을 시작한 액터 혹은 서브 시스템으로 최종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영상 재생 객체의 사용자에 대한 영상 제공 메시지를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랙박스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동적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이란 식별된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선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분석 과정에서 모델링을 수반하게 됩니다. 모델링은 관점에 따라 기능, 데이터, 동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분석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석 단계에서는 코딩하기에 앞서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요구사항을 다 수집했다고 가정하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소프트웨어는 블랙박스이고요. 지난 학생이 도출된 요구사항을 확인해 볼까요? 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감지하면 영상을 찍는다. 둘째, 찍은 영상은 움직임을 감지한 시점 전후로 짧게 기록을 남겨 로컬에 저장한다. 셋째, 기록 영상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다. 네, 이렇게 요구사항이 도출이 됐으면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표준 기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구사항이 도출됐으면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네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표준 기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준 표기법이 바로 Unified Modeling Language, 즉 UML입니다. 네, UML도 하나의 언어라면 UML을 표기하기 위한 툴이 있을 텐데요. 네, UML 툴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스타 UML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글에 검색해서 스타 UML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네, 맨 앞에 나오는 이 스타 UML을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가운데에 다운로드 for Windows라고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이 실행 파일을 열겠습니다. 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네, 저희는 평가판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베루에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스템을 모델링 할 텐데요. UML에는 시스템의 구조를 도형으로 가시할 수 있도록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몇 가지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블랙박스의 구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모델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Add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클릭하면 됩니다. 네,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생성이 되었고요. 왼쪽 툴박스를 이용해서 저희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형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미리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고 작성을 완료시켰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세이브 비디오가 있는데 비디오를 세이브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스케이스, 왼쪽 툴박스에 유스케이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업로드 비디오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이브 비디오와 업로드 비디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업로드 비디오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세이브 비디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nclude를 이용해서 관계를 정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업로드된 비디오는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액터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를 추가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 클라우드와 이 업로드 비디오를 관계를 정의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이용해서 정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 작성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보시면 유즈 케이스로 주요 기능들인 디텍트 모션, 레코드 비디오, 세이브 비디오, 업로드 비디오를 표현했고요. 그 관계를 화살표를 통해 표시를 하는데, 레코드 비디오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디텍트 모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include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거나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액터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운전자, 파이 카메라, 클라우드, 모션의 변화가 이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맞게 스타UML을 가지고 블랙박스 시스템을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해 보았고요.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 UML 도구를 설치하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